그 첫 번째는, 이 첫 번째가, 이게 참 대책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대책 없이 휘두르고, 요게 일단 첫 번째 포인트예요. 자, 뭔가 우리가, 이렇게, 참, 이런 말이 참 조심스럽긴 한데, 이걸 흔한 말로, 이게 좋은 짓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 그렇잖아. 뭔가 이렇게 좀 구린 행동을 할 때는, 그래도 뭔가, 이렇게 앞으로 전개될 그 시인들에 의해서, 그래도 뭔가를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이 사람은 그런 걸 생각하지 않았어요. 뭐만 생각했냐면, 그 와이프를 도구 삼아서 뭐 이렇게 얻어진 돈, 예, 이런 것들도 아직 필요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출세를 할 수 있는 그 새로운 여자, 얘도 필요해. 그냥 그거밖에는 안 봤던 거야. 이게 어떤 그 좁은 도시 상황에서 사실 그렇잖아요. 대도시도 사실은 뭐 이렇게 하면은 누가 아는 사람이 볼 수도 있고 뭐도 있고 그 주변에 사람도 있고 이런 건데 꼬리가 길면 잡힌다라는 속담이 괜히 왜 있겠어요. 근데 무언가를 구린 짓을 하면서 뒤가 구린 짓을 하면서도 이런 전혀의 그런 대책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옆 사람들한테 야 모른 척만 해줘 모른 척만 해줘 요거밖에 안 한 거야. 거기까지 그 도대체 어마무시한 그 용기라고 할 수도 없는 그 무대뽀 심리는 어디서 나왔는지 일단 그게 저는 잘못이라고 생각해요. 그 잘못. 네. 자, 두 번째는 아니라 이게 이제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자, 대책 없이 휘둘러 놓은 것도 사실은 주거주의인데 그러다 들켰어. 예, 이건 시간의 문제죠. 들켰으면 자, 우리가 뭔가를 막 이렇게 올라 이렇게 훔쳐먹다가 이렇게 들켰어. 그럼 보통 뭐예요? 보통 사과를 하잖아요. 예, 사과를 해야 되는데 들켰을 때 사과를 하는 사람이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굉장히 몇 프로 안 되는 그래도 인간다움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정도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뭔가 잘못했을 때 잘못이 드러났을 때 사과하지 않아요. 뭘 해요? 예, 일단은 펄펄 뛰어. 일단은 펄펄 일단 띄워놓고 어떻게 나를 그렇게밖에 나를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야 뭐 이러면서 또 펄펄 뛴 다음에 이제 이 뒷꼭지에는 이제 간 보는 시나리오를 이제 생각하는 거죠. 아이씨 잠깐만 어떡하지? 나 아직은 나 아직은 이 사람이랑 정리하면 안 되는데. 잠깐만 아직은 저쪽에다가 얘기할 타이밍이 아닌데. 이것들에 대한 유불리만 뒷꼭지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걸 간본다라고 말을 하죠. 저는 제가 아주 싫어하는 인간 유형이 몇 가지 유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무임승차를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무임승차하는 인간 유형들을 아주 그냥 싫어하고요. 만만치 않게 이제 싫어하는 제가 취급 안 하는 인간들이 간 보는 인간들이에요. 간 보는 인간들. 그런데 그 남편은 첫 번째에서 이 두 가지를 다 했어요. 대책도 없이. 예. 그러니까 사실 뭐 요거는 이제 후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지만 그 정도의 뭐 사실 뭐 이건 능력도 아니고 뭣도 아니지만 뭐도 없으면서 그냥 자신의 유불리만 생각해서 앞뒤 생각 못하고 일을 저지르는 것도 저는 죄인이라고 생각해요. 네, 적어도 그 책임이 있어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리고 그것이 만약에 잘못해서 들켰어. 그래 잘못했어. 들켰어. 그러면 사과하고 그 다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뭘 해요? 네, 일단 간을 봐. 네, 사람을 두 번 상처 주는 그런 격이라고 할 수 있죠. 이게 우리가 이걸로도 피해를 주지만 그것에 의한 또 다른 피해가 왜 2차 피해 이런 것처럼 저는 이것이 가장 큰 제가 봤을 때 그 대역 죄인이 된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셨죠? 두 번째 대역 죄인 이유는 이것도 이 구린짓한 인간들이 많이 해요. 이게 뭐냐면 방귀 낀 놈이 성낸다고. 방귀 낀 놈이 성낸다고? 잘못은 지가 저질러 놓고, 일단 이제 들켰잖아요. 들켰으면,
더 큰 소리를 쳐요. 더 큰 소리를 치는데 어떤 포인트로 큰 소리를 치냐면 네가 원인을 제공했으니까 내가 이런 행동을 했어 라는 걸로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물론 뭐 방귀 낀 놈이 성내는 건 아니고 제가 여기서 유일하게 사실은 조금 이렇게 전부는 아니지만 좀 억울한 케이스를 보는 건 이제 부모하고 아이하고의 관계에서는 솔직히 좀 그런 게 있어요. 왜냐면 아이가 부모에 비해서 약자잖아요. 그러니까 약자와 강자 사이에서는 그러니까 뭐 방귀 낀 놈이 성냈다기보다는 그 벽을 넘을 수 없는 약자 입장에서는 끊임없이 그런 자극을 주다 보니까 불편한 자극을 주다 보니까 사실은 너 왜 그랬니? 그랬을 때 이래 했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실 근거가 사실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은 부부잖아요. 그리고 부부는 성인이잖아요. 뭐 여기서는 뭐 동갑으로 나왔는지 어쨌는지 뭐 거기까지 기억이 안 나지만 설령 부부는 나이 차이가 나도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 동등한 무천의 부부라는 관계로 맺어진 사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뭐뭐 했기 때문에 내가 뭐 별짓 나쁜 짓 뭐 이런 걸 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게 해명이 될 수 없어요. 그냥 자기가 그 행위를 한 거예요. 물론 남과 남이 만나서 사는데 얼마나 짜증나고 꼴보기 싫고 열받고 혈압 오르는 일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이거는 모든 부부들이 아니 뭐 부부가 아니더라도 막 처음에는 그냥 물고 빨고 막 생별 GX를 했던 그런 관계도 관계가 깊어지고 오래되다 보면은 그런 쪽보다는 사실은 더 불편하고 마음에 안 들고 하는 쪽이 더 생기는데 그 이유 때문에 모든 방귀 낀 게 다 이게 묻혀지고 다시 그런 것들 때문에 자기의 잘못은 다 묻혀지고 너가 준 원인이 이유가 됐기 때문에 그 원인만 부각시키는 이런 것들은 굉장히 유아적이고요. 성숙하지 못한 인간들이 갖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이가 40 넘었다고 다 정체 연령이 40이 될 수는 없어요. 이 정체 연령이라는 건 참 무서운 게요. 이 지적인 능력은 사실은 쓰면 발달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정신 연령이라는 건 쓰면 발달하는 지적 능력하고는 좀 달라요. 그래서 뭐 아주 굉장히 그 스마트한 어떤 그런 사회적 지위나 역할을 하고 있으면서도 이런 정서적인 영역에서는 굉장히 어린 유아적 그 사고를 갖고 유아적 정서를 가진 분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바람을 지가 펴놓고 들키니까. 아니 물론 섭섭한 게 있고 억울한 게 있고 뭐 살다 보면 자기가 살짝 좀 이렇게 기죽은 것도 있고 뭐 있었겠죠. 아니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다 뭐 그러지는 않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뭐예요. 그 행위를 한 것보다 더 사람을 열받게 하는 아주 잘못된 죄인의 행동입니다. 네. 세 번째는 저는 사실 그래요. 이걸 제가 지금 뭐 바람핀 뭐 불륜을 저지른 뭐 부부의 얘기로 하지만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는요, 꼭 부부의 문제는 아니에요. 부부 사이에서 일어나는 뭐 문제뿐만 아니라 뭐 여러 분야에서 다 마찬가지예요. 특히 뭐 돈 문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뭐 그래서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돈을 쥐가 이제 아쉽다고 그렇게 해서 막 이렇게 사정사정해서 돈을 빌려줬어, 누군가가. 근데 이제 빌려준 사람은 돈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돈을 빌려달라고 했더니 나 힘들게 한다고. 자꾸 뭐 왜 돈 빨리 안 갚냐. 나 힘들게 한다고 뭐 헉 해놓군. 사고 쳐놓고는 저 새끼가 나 너무 힘들게 하더라. 맨날 전화해서 뭐 맨날 카톡질해서 돈을 언제 줄 거니. 내가 너무 고통스러웠다. 아니 돈을 빌려줬으면 갚는 게 정상인데 그건 사라지고 그 행위를 하지 않아서 상대는 답답하니까 자꾸 전화하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나를 고통스럽게 했다. 이런 지금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것은 단순히 뭐 불륜의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제가 보는 이 현실 속에서 이런 일들이 사회적으로 너무 많이 발생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주제로 한번 삼아본 겁니다.
세 번째 핵심은 저는 굉장히 이제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의 구분이 되게 잘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아니, 공사 구분하라 그러면은 진짜 못하면서, 요런 건 되게 잘하더라고요. 왜냐면, 내가 잘못한 건 잘못한 거고. 자, 보세요. 우리가 보통 보면, 뭔가 잘못을 했어. 그러면, 우리가 페널티를 먹는 게 맞잖아요. 뭐 이게 왜 운동 경기 같은 거 할 때도 내가 잘못을 했어. 그러면 내가 뭐 몇 분을 정지를 먹던, 그쵸? 뭐 몇 경기를 못 뛰던, 뭐 그게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뭐였어요? 잘못은 내가 한 건 알겠고, 근데 나는 애도 재산도 너만 슉 이렇게 사라지면 다 내 거야. 그러니까 새 여자도 내 거, 내가 사랑하는 내 새끼도 내 거, 그 다음에 너랑 같이 결혼해서 만들어 놓은 모든 재산도 내 거. 응. 이게 이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인식의 가장 핵심 중에 하나이고, 그것이 상대를 완전히 폭발시키게 만든 대역죄인의 요소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도, 우리 현실에서 꼭 이 남자뿐만 아니라, 어떤 현상들이 많이 발생되냐면요. 일단 잘못에 대한 부분은 아주 최소한으로 축소를 시키고, 그러니까 잘못된 건 잘못했대. 그럼 잘못됐으면 거기서 그러면은 뭔가 내가 잘못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그 대가 치르기 싫은 거야. 그러니까 잘못은 했는데 그 대가 치르기 싫고, 잘못은 잘못이고 내가 원래 누리려고 했던 모든 것들은 그대로 유지를 시키려고 아둥바둥 발버둥 치는, 그러려다 보니까 사실은 잘못을 했으면 대가를 받아야 되는데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잘못을 받지 않고 대가를 치르지 않으려고 막 발버둥 치는 과정에서 수단과 방법과 또 다른 불법이 막 성행이 되잖아요. 이게 이 남자 주인공이 했던 행위 중에 가장 이렇게 더 분노의 촉발을 일으켰던 그 부분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는요, 지금 이게 이 드라마를 제가 그냥 올해 2020년 됐는데 유일하게 본 드라마니까 어쩔 수 없이 제가 드라마로 비유를 하는 게 제일 좋아서 이제 얘기는 했지만, 지금 이게요, 지금 온천지의 사회 현상이에요. 뭐냐면 무슨 일을 어떻게 만들었던 간에 다 지들은 피해자래. 다 지들은 피해자고 상대는 다 가해자인 거예요. 가해자 아니면 뭐예요? 냉혈 아니래. 냉혈 인간. 이게 지금 제가 바라보고 있는 사회 현상 중에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를 고민하게 하는 가장 큰 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살인을, 가장 극단적인 살인을 했던, 뭐를 했던, 사기를 쳤던, 그게 아니라 남녀 사이에 이게 생활을 내가 했던, 아니면 돈을 꾸고 내가 안 갚았던, 여러 가지 어떤 관계 속에서 벌어지는 모든 현상들이 다 지들은 너무 흔한 말로 어렸을 때의 삶이 불행해서 너무 주변으로부터 상처를 많이 받아서 무시를 많이 받아서 나를 인간 대접하지 않아서 아니 물론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가장 크기 때문에 제가 부모 교육을 하기 시작했던 것이고, 근데 그 부분은 부모하고 자식 간의 관계에선 무조건 성립되는 얘기고 가장 큰 영역이긴 해요. 근데 그 일이 촉발됐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지는 않잖아요. 그러려면 그런 상황에 놓여졌던 사람들은 모두 다 그래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아셔야 돼요. 뭐냐면 그런 문제가 있었을 때 어느 정도의 참작 사유가 되는 거지 그것이 피해자가 되지는 않아요. 근데 우린 다 피해자래.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가 다 잘못했는데, 예를 들면 끝까지, 자, 여기에 마지막 장면은 그거였잖아요. 우리 다시 시작하자. 근데 만약에 그거는 자기 기대 하에서는 얘기할 수 있었다 칩시다. 근데 상대가 그래, 너는 내 아이 아빠고 어쩌고 다 지난 일이고 그러니까 또 해줘.
이렇게 하지 않으면 가해자인 거야. 이미 끝났어. 자기야, 우리 이제 다 끝났다고. 라고 얘기하니까 저런 나쁜.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나쁜이라는 그 감정 안에는 뭐예요? 내 마음을 내가 원하는 걸 들어주지 않으면 상대는 가해자. 그렇죠? 내가 이런 상황까지 빠지게 된 여러 가지의 불편한 요소들을 껴안고 있는 나는 피해자. 이렇게 밖에 생각할 줄 모르는 이거조차도 이거는 유아적 사고도 아니고요. 아주 약간은 반사회적 사고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거는 반사회적 사고.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끝까지 용서받지 못하고 사실은 버림을 받은 남자 주인공이 된 것이지,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사랑이 죄는 아니잖아. 근데 내가 왜 죄인이냐고. 내가 대한 답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던 문제라는 걸 그분도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여러 관계에서 상처 주시는 분들, 뭐 어쩔 수 없어서 내가 이렇게 했던 게 죄는 아니잖아 하시지 마시고, 혹시 여러분들이 그 행위의 문제를 넘어서 이 네 가지를 제대로 이 네 가지에 대한 제대로의 어떤 방법을 가지 못하고 이 네 가지대로 행하셔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더 힘든 상처를 준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한번 되짚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제가 아주 머리가 아플 정도로 많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얘기는 좀 가볍게 하려고 했는데 아마 가다 보니까 이렇게 가벼울 수만은 없네요. 자, 그럼 오늘의 선곡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트로트를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제가 미스트롯인가요? 네, 그거는 일하기 전이라서 그런지 되게 좀 집중해서 봐서 잘 알아요. 근데 요번에 이제 했던 미스터 트롯, 네, 그거는 제가 한참 막 일하고 있을 때고 밤늦게 해서 잘 못 봤어요. 잘 못 보고 그냥 마지막에 결과만 이제 알았는데, 그 중에 진선미 중에 한 분이셨던 걸로 기억해요. 영탁 씨가 부른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네, 거기서가 그 클럽이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나오는 것도 문제지만 거기서 나오는데 딴 남자랑 나왔어. 나한테는 피곤해서 쉰다고 해놓고는. 그래서 이제 완전히 뒤통수 빡친 그 노래인데, 아주 제가 그 노래를 딱 한 번 듣고 필이 팍 꽂혀서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여러분도 나 연애했을 때 나 그런 사람 한번 사귀어 본 적이 있는데 어디야? 그럼 집이야. 그래 놓고 이제 이제 밤새껏 나이트 가서 부킹하고 놀고 술 마시고 그리고 동 트는 거 보면서 집에 돌아왔던 그런 연인들이 혹시 있으셨으면 이 노래가 너무 가슴에 확 와닿지 않을까. 근데 과거니까 잊어버리시고요. 여러분들의 새로운 사람들은 뭐 이런 사람은 없으실 겁니다. 그러신 분들은 두 분이서 잘 정리하시고요. 네, 저희는 네가 왜 거기서 나와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더운 여름 안녕.